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어올린 깊은 이야기로 여러분의 삶을 밝혀드리는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말로는 친절하고 상냥하지만 본능적으로 무언가 꺼림칙하고 불편하게 느껴지는 사람 말입니다. 그 미소 뒤에 무언가 어두운 감정이 숨겨져 있다는 설명하기 힘든 직감 같은 것을 느껴본 적은 없으신가요? 인간 정신의 위대한 탐험가 칼 융은 그림자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림자란 우리 스스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둔 자신의 어두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그림자는 종종 다른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통해 은밀하게 모습을 드러내곤 합니다. 특히 누군가가 마음속에 증오, 시기, 질투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품고 있을 때 그들은 그것을 필사적으로 숨기려 하지만 결코 완벽하게 감출 수는 없습니다. 그 신호들은 아주 미묘하지만 숙련된 관찰자의 눈에는 명백하게 보입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 가까이에 있는 누군가가 비록은 힘을 다해 숨기고 있더라도 당신을 향한 적대적인 감정을 품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8가지 명백한 신호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특히 8번째 신호는 가장 교묘하고 알아차리기 어려운 것이니 오늘 이야기가 끝날 때쯤이면 특정 인물에 대한 당신의 관점이 완전히 바뀔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 채널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당신의 영혼을 살찌울 지혜로운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되며 마치 어두운 길을 걷는 이에게 작은 등불을 건네주는 것과 같은 선한 영향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비꼬는 말투와 냉소적인 농담으로 이장한 경멸입니다. 숨겨진 적대감은 언제나 노골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날카로운 풍자나 뼈가 있는 농담, 즉 비꼬는 말을 통해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정확히 알고 바로 그 지점을 교묘하게 농담의 소재로 삼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불편함을 지적하려고 하면 그냥 농담한 건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혹은 장난도 못 치냐? 와 같은 말로 당신을 오히려 속 좁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런 행동이 특히 교묘한 이유는 당신에게는 불쾌하고 모욕적인 감정을 남기면서도 상대방은 악에 없는 농담을 한 사람이라는 가면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특정 주제에 대해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냉소적인 농담은 단순한 유머가 아니라 숨겨진 경멸의 명백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의 농담이 계속해서 당신에게 굴욕감이나 무시당하는 느낌을 주고 특히 같은 주제로 여러 번 반복된다면 그것은 억압된 적대감의 표출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칼 융은 우리 각자의 내면에 있는 그림자가 타인에게 투사될 때 매우 미묘하고 때로는 무의식적인 방식으로 드러난다고 설명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특정 부분을 계속해서 비꼬는 농담으로 공격한다면 그것은 사실 그들 자신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기 안의 어떤 부분을 당신에게서 보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보이지 않는 방해 공작, 즉 은밀한 사보타주입니다. 만약 당신 주변의 누군가가 당신의 성공이나 성장의 위협을 느낀다면 그들은 아주 미묘한 방식으로 당신을 방해하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해 공작은 눈에 띄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잘못된 정보를 슬쩍 흘리거나 중요한 연락을 일부러 잊은 척하거나 별것 아닌 작은 실수를 저지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일들이 모여 결국 당신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결정적으로 방해합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마감 기한을 앞두고 깜빡 잊었다며 핵심 정보를 전달해주지 않는 동료, 혹은 당신의 일을 도와주는 척하면서
오히려 더 복잡하게 만드는 친구가 있다면 그들이 정말로 덜렁대는 성격 때문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런 실수들이 당신의 성공에 있어 결정적인 순간마다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그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이러한 행동의 일관성을 관찰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당신을 방해하려는 무의식적인 욕구가 있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융은 사람이 자신의 실패를 직면할 용기가 없을 때 그 좌절감을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투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당신을 방해함으로써 자신이 느끼는 열등감을 보상받으려는 심리가 작동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소리 없는 경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무언가에 성공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것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강박감을 느낍니다. 당신이 이룬 모든 성취는 곧바로 그들이 대화의 초점을 자신에게로 돌리거나 당신의 성과를 은근히 깎아내리려는 시도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좋은 소식을 전하면 진심으로 축하해주기보다는 갑자기 자신의 더 대단했던 경험담을 늘어놓습니다. 당신이 이룬 성공에 대해 이야기하면 자신은 이미 그와 비슷하거나 훨씬 더 나은 것을 성취했다고 서둘러 말합니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경쟁은 종종 깊은 열등감에서 비롯됩니다. 그들은 당신이 빛나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성공이 그들의 자존감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특정 인물과의 모든 대화가 마치 경쟁처럼 느껴진다면 그 이면에는 표현되지 않은 뿌리 깊은 원망과 시기심이 자리 잡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처럼 경쟁이 치열한 환경에서는 가까운 친구나 동료의 성공에 대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처럼 복잡한 감정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시기심을 넘어 함께 기뻐해 주겠지만 그림자에 사로잡힌 사람은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영혼 없는 피상적인 지지입니다. 당신을 비밀리에 미워하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당신을 지지하는 척, 걱정하는 척하는 가면을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과 행동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도움이 필요할 때 그들은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자리를 피합니다. 당신이 성공을 거두었을 때 그들의 축하는 어색하고 마지못해 하는 것처럼 보이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태도는 당신 삶의 중요한 순간에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 주변의 누군가가 당신에게 중요한 순간마다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자리에 없거나 당신의 성취에 대해 무관심하게 반응한다면 그들은 당신에 대해 진정으로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지지의 부족은 처음에는 알아차리기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의 성공과 어려움의 순간에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관찰하면 명확해집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라며 관심으로 포장된 통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 널 위해서야 라는 명분 아래 당신의 삶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일일이 지시하고 당신의 모든 선택을 비판하며 당신의 결정 능력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들의 진짜 의도는 당신을 돕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들어 통제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통제는 종종 사랑 어린 조언이나 진심 어린 걱정으로 위장하기 때문에 알아차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그들의 조언을 들은 후에 당신의 기분이 어떤지 살펴보세요. 만약 자신감이 생기는 대신 오히려 더 불안하고 위축된다면 당신은 지금 교묘한 형태의 심리적 조종을 당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융은 타인을 통제하려는 욕구가 자신의 내면적 혼란에 대한 깊은 두려움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스스로의 불확실성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적 불안정을 마주하는 대신 타인의 삶을 통제함으로써 안정감을 찾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6번째 신호는 당신이 없는 곳에서 퍼뜨리는 비판과 험담입니다. 당신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들은 그 감정을 당신에게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대신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에 대한 비판이나 왜곡된 정보를 퍼뜨리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소위 뒷담화라고 불리는 이 행동은 매우 교활하고 파괴적입니다. 당신이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간접적으로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고 결국 당신이 그 결과를 체감하게 될 때쯤에는 이미 상황이 악화된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뚜렷한 이유 없이 주변 사람들의 태도가 당신에게 차가워지거나 일부 친구나 동료들이 당신을 피하기 시작한다면 누군가가 당신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을 퍼뜨리고 있을 가능성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거짓되거나 과장된 소문은 원한을 품은 자의 손에 들린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평판을 훼손하고 점차적으로 당신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킵니다. 칼 융은 타인의 신용을 떨어뜨리려는 욕구가 자신의 불안감과 약점을 상대방에게 투사하려는 무의식적인 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열등감이나 불만에 차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므로써 자신의 부족함을 상쇄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당신에 대해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은 사실 당신에 대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드러내고 있는 셈입니다. 7번째 신호는 당신의 성공의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태도입니다. 당신을 진정으로 아끼는 사람들은 당신이 중요한 목표를 달성했을 때 진심으로 함께 기뻐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 곁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승리를 자신의 일처럼 축하해줍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성공을 긍정적이고 보람있는 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당신에게 원한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당신의 성공 앞에서 짜증과 불편한 심기를 숨기기 위해 애씁니다. 당신은 그들의 차가운 반응, 갑작스러운 화제 전환, 혹은 당신의 성취를 어떻게든 깎아내리려는 시도를 통해 그들의 속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큰 성취를 이루었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 그들이 잘됐네와 같이 무미건조하게 반응하거나 즉시 대화의 초점을 자신에게로 돌린다면 그들은 아마도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시기심이나 경쟁심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거 별거 아니야. 나도 예전에 그거 비슷한 거 해봤는데 혹은 더 잘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와 같은 말들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숨겨진 불편함의 신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가장 교묘하고 본질적인 신호입니다. 8번째 신호는 비언어적 신호와 숨겨진 디테일입니다. 숨겨진 증오는 말보다는 아주 미묘한 세부 사항들 속에서 드러납니다. 그것은 종종 말이 아닌 무의식적인 태도와 신호를 통해 표현됩니다. 찰나의 순간에 스쳐 지나가는 경멸적인 눈빛, 어색하게 지어 보이는 강요된 미소, 갑작스러운 표정 변화, 혹은 긴장감이 감도는 침묵은 첫마디 말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가면 뒤에 숨기려 하지만 우리의 몸은 가장 깊은 감정을 결코 속이지 못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을 좋아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적대감을 느끼고 있다면 당신은 그것을 미세한 제스처에서 감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성공담을 이야기할 때 그들의 손이 경직되거나 칭찬을 건네는 목소리 톤이 미세하게 바뀌거나 특정 순간에 당신과의 시선 접촉을 피하는 것과 같은 신호들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문화에서 중요한 눈치의 영역입니다. 눈치가 빠르다는 것은 단순히 분위기를 파악하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말과 행동,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비언어적 신호를 종합적으로 읽어내어 진정한 의도를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칼 융은 의식적인 마음은 가면을 쓸 수 있지만
우리의 몸과 무의식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긴장감, 불편함 혹은 차가움을 느낀다면 당신의 직감을 믿으십시오. 당신은 아마도 의식적인 마음으로는 아직 합리화하지 못한 중요한 신호를 감지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은 우리를 속일 수 있지만 몸짓 언어와 사소한 디테일들은 언제나 진실을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오늘 인간관계의 깊은 이면을 탐색하는 이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타인의 그림자를 알아보는 지혜는 결국 우리 자신의 내면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건강하고 진실한 관계를 맺어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당신의 마음을 울리는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부디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어올린 깊은 이야기로 여러분의 삶을 밝혀드리는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말로는 친절하고 상냥하지만 본능적으로 무언가 꺼림칙하고 불편하게 느껴지는 사람 말입니다. 그 미소 뒤에 무언가 어두운 감정이 숨겨져 있다는 설명하기 힘든 직감 같은 것을 느껴본 적은 없으신가요? 인간 정신의 위대한 탐험가 칼 융은 그림자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림자란 우리 스스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둔 자신의 어두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그림자는 종종 다른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통해 은밀하게 모습을 드러내곤 합니다. 특히 누군가가 마음속에 증오, 시기, 질투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품고 있을 때 그들은 그것을 필사적으로 숨기려 하지만 결코 완벽하게 감출 수는 없습니다. 그 신호들은 아주 미묘하지만 숙련된 관찰자의 눈에는 명백하게 보입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 가까이에 있는 누군가가 비록은 힘을 다해 숨기고 있더라도 당신을 향한 적대적인 감정을 품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8가지 명백한 신호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특히 8번째 신호는 가장 교묘하고 알아차리기 어려운 것이니 오늘 이야기가 끝날 때쯤이면 특정 인물에 대한 당신의 관점이 완전히 바뀔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 채널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당신의 영혼을 살찌울 지혜로운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되며 마치 어두운 길을 걷는 이에게 작은 등불을 건네주는 것과 같은 선한 영향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비꼬는 말투와 냉소적인 농담으로 이장한 경멸입니다. 숨겨진 적대감은 언제나 노골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날카로운 풍자나 뼈가 있는 농담, 즉 비꼬는 말을 통해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정확히 알고 바로 그 지점을 교묘하게 농담의 소재로 삼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불편함을 지적하려고 하면 그냥 농담한 건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혹은 장난도 못 치냐? 와 같은 말로 당신을 오히려 속 좁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런 행동이 특히 교묘한 이유는 당신에게는 불쾌하고 모욕적인 감정을 남기면서도 상대방은 악에 없는 농담을 한 사람이라는 가면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특정 주제에 대해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냉소적인 농담은 단순한 유머가 아니라 숨겨진 경멸의 명백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의 농담이 계속해서 당신에게 굴욕감이나 무시당하는 느낌을 주고 특히 같은 주제로 여러 번 반복된다면 그것은 억압된 적대감의 표출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칼 융은 우리 각자의 내면에 있는 그림자가 타인에게 투사될 때 매우 미묘하고 때로는 무의식적인 방식으로 드러난다고 설명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특정 부분을 계속해서 비꼬는 농담으로 공격한다면 그것은 사실 그들 자신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기 안의 어떤 부분을 당신에게서 보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보이지 않는 방해 공작, 즉 은밀한 사보타주입니다. 만약 당신 주변의 누군가가 당신의 성공이나 성장의 위협을 느낀다면 그들은 아주 미묘한 방식으로 당신을 방해하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해 공작은 눈에 띄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잘못된 정보를 슬쩍 흘리거나 중요한 연락을 일부러 잊은 척하거나 별것 아닌 작은 실수를 저지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일들이 모여 결국 당신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결정적으로 방해합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마감 기한을 앞두고 깜빡 잊었다며 핵심 정보를 전달해주지 않는 동료, 혹은 당신의 일을 도와주는 척하면서 오히려 더 복잡하게 만드는 친구가 있다면 그들이 정말로 덜렁대는 성격 때문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런 실수들이 당신의 성공에 있어 결정적인 순간마다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그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이러한 행동의 일관성을 관찰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당신을 방해하려는 무의식적인 욕구가 있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융은 사람이 자신의 실패를 직면할 용기가 없을 때 그 좌절감을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투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당신을 방해함으로써 자신이 느끼는 열등감을 보상받으려는 심리가 작동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소리 없는 경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무언가에 성공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것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강박감을 느낍니다. 당신이 이룬 모든 성취는 곧바로 그들이 대화의 초점을 자신에게로 돌리거나 당신의 성과를 은근히 깎아내리려는 시도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좋은 소식을 전하면 진심으로 축하해주기보다는 갑자기 자신의 더 대단했던 경험담을 늘어놓습니다. 당신이 이룬 성공에 대해 이야기하면 자신은 이미 그와 비슷하거나 훨씬 더 나은 것을 성취했다고 서둘러 말합니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경쟁은 종종 깊은 열등감에서 비롯됩니다. 그들은 당신이 빛나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성공이 그들의 자존감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특정 인물과의 모든 대화가 마치 경쟁처럼 느껴진다면 그 이면에는 표현되지 않은 뿌리 깊은 원망과 시기심이 자리 잡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처럼 경쟁이 치열한 환경에서는 가까운 친구나 동료의 성공에 대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처럼 복잡한 감정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시기심을 넘어 함께 기뻐해 주겠지만 그림자에 사로잡힌 사람은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영혼 없는 피상적인 지지입니다. 당신을 비밀리에 미워하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당신을 지지하는 척, 걱정하는 척하는 가면을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과 행동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도움이 필요할 때 그들은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자리를 피합니다. 당신이 성공을 거두었을 때 그들의 축하는 어색하고 마지못해 하는 것처럼 보이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태도는 당신 삶의 중요한 순간에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 주변의 누군가가 당신에게 중요한 순간마다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자리에 없거나 당신의 성취에 대해 무관심하게 반응한다면 그들은 당신에 대해 진정으로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지지의 부족은 처음에는 알아차리기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의 성공과 어려움의 순간에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관찰하면 명확해집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라며 관심으로 포장된 통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 널 위해서야 라는 명분 아래 당신의 삶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일일이 지시하고 당신의 모든 선택을 비판하며 당신의 결정 능력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들의 진짜 의도는 당신을 돕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들어 통제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통제는 종종 사랑 어린 조언이나 진심 어린 걱정으로 위장하기 때문에 알아차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그들의 조언을 들은 후에 당신의 기분이 어떤지 살펴보세요. 만약 자신감이 생기는 대신 오히려 더 불안하고 위축된다면 당신은 지금 교묘한 형태의 심리적 조종을 당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융은 타인을 통제하려는 욕구가 자신의 내면적 혼란에 대한 깊은 두려움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스스로의 불확실성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적 불안정을 마주하는 대신 타인의 삶을 통제함으로써 안정감을 찾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6번째 신호는 당신이 없는 곳에서 퍼뜨리는 비판과 험담입니다. 당신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들은 그 감정을 당신에게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대신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에 대한 비판이나 왜곡된 정보를 퍼뜨리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소위 뒷담화라고 불리는 이 행동은 매우 교활하고 파괴적입니다. 당신이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간접적으로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고 결국 당신이 그 결과를 체감하게 될 때쯤에는 이미 상황이 악화된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뚜렷한 이유 없이 주변 사람들의 태도가 당신에게 차가워지거나 일부 친구나 동료들이 당신을 피하기 시작한다면 누군가가 당신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을 퍼뜨리고 있을 가능성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거짓되거나 과장된 소문은 원한을 품은 자의 손에 들린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평판을 훼손하고 점차적으로 당신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킵니다. 칼 융은 타인의 신용을 떨어뜨리려는 욕구가 자신의 불안감과 약점을 상대방에게 투사하려는 무의식적인 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열등감이나 불만에 차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므로써 자신의 부족함을 상쇄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당신에 대해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은 사실 당신에 대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드러내고 있는 셈입니다. 7번째 신호는 당신의 성공의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태도입니다. 당신을 진정으로 아끼는 사람들은 당신이 중요한 목표를 달성했을 때 진심으로 함께 기뻐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 곁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승리를 자신의 일처럼 축하해줍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성공을 긍정적이고 보람있는 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당신에게 원한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당신의 성공 앞에서 짜증과 불편한 심기를 숨기기 위해 애씁니다. 당신은 그들의 차가운 반응, 갑작스러운 화제 전환, 혹은 당신의 성취를 어떻게든 깎아내리려는 시도를 통해 그들의 속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큰 성취를 이루었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 그들이 잘됐네와 같이 무미건조하게 반응하거나 즉시 대화의 초점을 자신에게로 돌린다면 그들은 아마도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시기심이나 경쟁심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거 별거 아니야. 나도 예전에 그거 비슷한 거 해봤는데 혹은 더 잘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와 같은 말들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숨겨진 불편함의 신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가장 교묘하고 본질적인 신호입니다. 8번째 신호는 비언어적 신호와 숨겨진 디테일입니다. 숨겨진 증오는 말보다는 아주 미묘한 세부 사항들 속에서 드러납니다. 그것은 종종 말이 아닌 무의식적인 태도와 신호를 통해 표현됩니다. 찰나의 순간에 스쳐 지나가는 경멸적인 눈빛, 어색하게 지어 보이는 강요된 미소, 갑작스러운 표정 변화, 혹은 긴장감이 감도는 침묵은 첫마디 말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가면 뒤에 숨기려 하지만 우리의 몸은 가장 깊은 감정을 결코 속이지 못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을 좋아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적대감을 느끼고 있다면 당신은 그것을 미세한 제스처에서 감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성공담을 이야기할 때 그들의 손이 경직되거나 칭찬을 건네는 목소리 톤이 미세하게 바뀌거나 특정 순간에 당신과의 시선 접촉을 피하는 것과 같은 신호들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문화에서 중요한 눈치의 영역입니다. 눈치가 빠르다는 것은 단순히 분위기를 파악하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말과 행동,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비언어적 신호를 종합적으로 읽어내어 진정한 의도를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칼 융은 의식적인 마음은 가면을 쓸 수 있지만 우리의 몸과 무의식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긴장감, 불편함, 혹은 차가움을 느낀다면 당신의 직감을 믿으십시오. 당신은 아마도 의식적인 마음으로는 아직 합리화하지 못한 중요한 신호를 감지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은 우리를 속일 수 있지만 몸짓 언어와 사소한 디테일들은 언제나 진실을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오늘 인간관계의 깊은 이면을 탐색하는 이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타인의 그림자를 알아보는 지혜는 결국 우리 자신의 내면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건강하고 진실한 관계를 맺어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당신의 마음을 울리는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부디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어올린 깊은 이야기로 여러분의 삶을 밝혀드리는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말로는 친절하고 상냥하지만 본능적으로 무언가 꺼림칙하고 불편하게 느껴지는 사람 말입니다. 그 미소 뒤에 무언가 어두운 감정이 숨겨져 있다는 설명하기 힘든 직감 같은 것을 느껴본 적은 없으신가요? 인간 정신의 위대한 탐험가 칼 융은 그림자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림자란 우리 스스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둔 자신의 어두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그림자는 종종 다른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통해 은밀하게 모습을 드러내곤 합니다. 특히 누군가가 마음속에 증오, 시기, 질투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품고 있을 때 그들은 그것을 필사적으로 숨기려 하지만 결코 완벽하게 감출 수는 없습니다. 그 신호들은 아주 미묘하지만 숙련된 관찰자의 눈에는 명백하게 보입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 가까이에 있는 누군가가 비록은 힘을 다해 숨기고 있더라도 당신을 향한 적대적인 감정을 품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8가지 명백한 신호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특히 8번째 신호는 가장 교묘하고 알아차리기 어려운 것이니 오늘 이야기가 끝날 때쯤이면 특정 인물에 대한 당신의 관점이 완전히 바뀔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 채널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당신의 영혼을 살찌울 지혜로운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되며 마치 어두운 길을 걷는 이에게 작은 등불을 건네주는 것과 같은 선한 영향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비꼬는 말투와 냉소적인 농담으로 이장한 경멸입니다. 숨겨진 적대감은 언제나 노골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날카로운 풍자나 뼈가 있는 농담, 즉 비꼬는 말을 통해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정확히 알고 바로 그 지점을 교묘하게 농담의 소재로 삼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불편함을 지적하려고 하면 그냥 농담한 건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혹은 장난도 못 치냐? 와 같은 말로 당신을 오히려 속 좁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런 행동이 특히 교묘한 이유는 당신에게는 불쾌하고 모욕적인 감정을 남기면서도 상대방은 악에 없는 농담을 한 사람이라는 가면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특정 주제에 대해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냉소적인 농담은 단순한 유머가 아니라 숨겨진 경멸의 명백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의 농담이 계속해서 당신에게 굴욕감이나 무시당하는 느낌을 주고 특히 같은 주제로 여러 번 반복된다면 그것은 억압된 적대감의 표출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칼 융은 우리 각자의 내면에 있는 그림자가 타인에게 투사될 때 매우 미묘하고 때로는 무의식적인 방식으로 드러난다고 설명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특정 부분을 계속해서 비꼬는 농담으로 공격한다면 그것은 사실 그들 자신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기 안의 어떤 부분을 당신에게서 보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보이지 않는 방해 공작, 즉 은밀한 사보타주입니다. 만약 당신 주변의 누군가가 당신의 성공이나 성장의 위협을 느낀다면 그들은 아주 미묘한 방식으로 당신을 방해하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해 공작은 눈에 띄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잘못된 정보를 슬쩍 흘리거나 중요한 연락을 일부러 잊은 척하거나 별것 아닌 작은 실수를 저지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일들이 모여 결국 당신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결정적으로 방해합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마감 기한을 앞두고 깜빡 잊었다며 핵심 정보를 전달해주지 않는 동료, 혹은 당신의 일을 도와주는 척하면서 오히려 더 복잡하게 만드는 친구가 있다면 그들이 정말로 덜렁대는 성격 때문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런 실수들이 당신의 성공에 있어 결정적인 순간마다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그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이러한 행동의 일관성을 관찰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당신을 방해하려는 무의식적인 욕구가 있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융은 사람이 자신의 실패를 직면할 용기가 없을 때 그 좌절감을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투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당신을 방해함으로써 자신이 느끼는 열등감을 보상받으려는 심리가 작동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소리 없는 경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무언가에 성공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것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강박감을 느낍니다. 당신이 이룬 모든 성취는 곧바로 그들이 대화의 초점을 자신에게로 돌리거나 당신의 성과를 은근히 깎아내리려는 시도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좋은 소식을 전하면 진심으로 축하해주기보다는 갑자기 자신의 더 대단했던 경험담을 늘어놓습니다. 당신이 이룬 성공에 대해 이야기하면 자신은 이미 그와 비슷하거나 훨씬 더 나은 것을 성취했다고 서둘러 말합니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경쟁은 종종 깊은 열등감에서 비롯됩니다. 그들은 당신이 빛나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성공이 그들의 자존감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특정 인물과의 모든 대화가 마치 경쟁처럼 느껴진다면 그 이면에는 표현되지 않은 뿌리 깊은 원망과 시기심이 자리 잡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처럼 경쟁이 치열한 환경에서는 가까운 친구나 동료의 성공에 대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처럼 복잡한 감정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시기심을 넘어 함께 기뻐해 주겠지만 그림자에 사로잡힌 사람은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영혼 없는 피상적인 지지입니다. 당신을 비밀리에 미워하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당신을 지지하는 척, 걱정하는 척하는 가면을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과 행동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도움이 필요할 때 그들은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자리를 피합니다. 당신이 성공을 거두었을 때
그들의 축하는 어색하고 마지못해 하는 것처럼 보이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태도는 당신 삶의 중요한 순간에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 주변의 누군가가 당신에게 중요한 순간마다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자리에 없거나 당신의 성취에 대해 무관심하게 반응한다면 그들은 당신에 대해 진정으로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지지의 부족은 처음에는 알아차리기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의 성공과 어려움의 순간에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관찰하면 명확해집니다. 5번째 신호는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라며 관심으로 포장된 통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 널 위해서야 라는 명분 아래 당신의 삶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일일이 지시하고 당신의 모든 선택을 비판하며 당신의 결정 능력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들의 진짜 의도는 당신을 돕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들어 통제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통제는 종종 사랑 어린 조언이나 진심 어린 걱정으로 위장하기 때문에 알아차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그들의 조언을 들은 후에 당신의 기분이 어떤지 살펴보세요. 만약 자신감이 생기는 대신 오히려 더 불안하고 위축된다면 당신은 지금 교묘한 형태의 심리적 조종을 당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융은 타인을 통제하려는 욕구가 자신의 내면적 혼란에 대한 깊은 두려움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스스로의 불확실성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적 불안정을 마주하는 대신 타인의 삶을 통제함으로써 안정감을 찾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6번째 신호는 당신이 없는 곳에서 퍼뜨리는 비판과 험담입니다. 당신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들은 그 감정을 당신에게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대신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에 대한 비판이나 왜곡된 정보를 퍼뜨리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소위 뒷담화라고 불리는 이 행동은 매우 교활하고 파괴적입니다. 당신이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간접적으로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고 결국 당신이 그 결과를 체감하게 될 때쯤에는 이미 상황이 악화된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뚜렷한 이유 없이 주변 사람들의 태도가 당신에게 차가워지거나 일부 친구나 동료들이 당신을 피하기 시작한다면 누군가가 당신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을 퍼뜨리고 있을 가능성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거짓되거나 과장된 소문은 원한을 품은 자의 손에 들린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평판을 훼손하고 점차적으로 당신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킵니다. 칼 융은 타인의 신용을 떨어뜨리려는 욕구가 자신의 불안감과 약점을 상대방에게 투사하려는 무의식적인 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열등감이나 불만에 차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므로써 자신의 부족함을 상쇄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당신에 대해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은 사실 당신에 대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드러내고 있는 셈입니다. 7번째 신호는 당신의 성공의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태도입니다. 당신을 진정으로 아끼는 사람들은 당신이 중요한 목표를 달성했을 때 진심으로 함께 기뻐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 곁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승리를 자신의 일처럼 축하해줍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성공을 긍정적이고 보람있는 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당신에게 원한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당신의 성공 앞에서 짜증과 불편한 심기를 숨기기 위해 애씁니다. 당신은 그들의 차가운 반응, 갑작스러운 화제 전환, 혹은 당신의 성취를 어떻게든 깎아내리려는 시도를 통해 그들의 속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큰 성취를 이루었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 그들이 잘됐네 와 같이 무미건조하게 반응하거나 즉시 대화의 초점을 자신에게로 돌린다면
그들은 아마도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시기심이나 경쟁심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거 별거 아니야. 나도 예전에 그거 비슷한 거 해봤는데, 혹은 더 잘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와 같은 말들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숨겨진 불편함의 신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가장 교묘하고 본질적인 신호입니다. 8번째 신호는 비언어적 신호와 숨겨진 디테일입니다. 숨겨진 증오는 말보다는 아주 미묘한 세부 사항들 속에서 드러납니다. 그것은 종종 말이 아닌 무의식적인 태도와 신호를 통해 표현됩니다. 찰나의 순간에 스쳐 지나가는 경멸적인 눈빛, 어색하게 지어 보이는 강요된 미소, 갑작스러운 표정 변화, 혹은 긴장감이 감도는 침묵은 첫마디 말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가면 뒤에 숨기려 하지만 우리의 몸은 가장 깊은 감정을 결코 속이지 못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을 좋아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적대감을 느끼고 있다면 당신은 그것을 미세한 제스처에서 감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성공담을 이야기할 때 그들의 손이 경직되거나 칭찬을 건네는 목소리 톤이 미세하게 바뀌거나 특정 순간에 당신과의 시선 접촉을 피하는 것과 같은 신호들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문화에서 중요한 눈치의 영역입니다. 눈치가 빠르다는 것은 단순히 분위기를 파악하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말과 행동,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비언어적 신호를 종합적으로 읽어내어 진정한 의도를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칼 융은 의식적인 마음은 가면을 쓸 수 있지만 우리의 몸과 무의식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긴장감, 불편함, 혹은 차가움을 느낀다면 당신의 직감을 믿으십시오. 당신은 아마도 의식적인 마음으로는 아직 합리화하지 못한 중요한 신호를 감지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은 우리를 속일 수 있지만 몸짓 언어와 사소한 디테일들은 언제나 진실을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오늘 인간관계의 깊은 이면을 탐색하는 이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타인의 그림자를 알아보는 지혜는 결국 우리 자신의 내면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건강하고 진실한 관계를 맺어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당신의 마음을 울리는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부디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어올린 깊은 이야기로 여러분의 삶을 밝혀드리는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말로는 친절하고 상냥하지만 본능적으로 무언가 꺼림칙하고 불편하게 느껴지는 사람 말입니다. 그 미소 뒤에 무언가 어두운 감정이 숨겨져 있다는 설명하기 힘든 직감 같은 것을 느껴본 적은 없으신가요? 인간 정신의 위대한 탐험가 칼 융은 그림자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림자란 우리 스스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둔 자신의 어두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그림자는 종종 다른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통해 은밀하게 모습을 드러내곤 합니다. 특히 누군가가 마음속에 증오, 시기, 질투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품고 있을 때 그들은 그것을 필사적으로 숨기려 하지만 결코 완벽하게 감출 수는 없습니다. 그 신호들은 아주 미묘하지만 숙련된 관찰자의 눈에는 명백하게 보입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 가까이에 있는 누군가가 비록은 힘을 다해 숨기고 있더라도 당신을 향한 적대적인 감정을 품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8가지 명백한 신호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특히 8번째 신호는 가장 교묘하고 알아차리기 어려운 것이니 오늘 이야기가 끝날 때쯤이면 특정 인물에 대한 당신의 관점이 완전히 바뀔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 채널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당신의 영혼을 살찌울 지혜로운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되며 마치 어두운 길을 걷는 이에게 작은 등불을 건네주는 것과 같은 선한 영향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비꼬는 말투와 냉소적인 농담으로 이장한 경멸입니다. 숨겨진 적대감은 언제나 노골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날카로운 풍자나 뼈가 있는 농담, 즉 비꼬는 말을 통해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정확히 알고 바로 그 지점을 교묘하게 농담의 소재로 삼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불편함을 지적하려고 하면 그냥 농담한 건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혹은 장난도 못 치냐? 와 같은 말로 당신을 오히려 속 좁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런 행동이 특히 교묘한 이유는 당신에게는 불쾌하고 모욕적인 감정을 남기면서도 상대방은 악에 없는 농담을 한 사람이라는 가면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특정 주제에 대해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냉소적인 농담은 단순한 유머가 아니라 숨겨진 경멸의 명백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의 농담이 계속해서 당신에게 굴욕감이나 무시당하는 느낌을 주고 특히 같은 주제로 여러 번 반복된다면 그것은 억압된 적대감의 표출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칼 융은 우리 각자의 내면에 있는 그림자가 타인에게 투사될 때 매우 미묘하고 때로는 무의식적인 방식으로 드러난다고 설명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특정 부분을 계속해서 비꼬는 농담으로 공격한다면 그것은 사실 그들 자신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기 안의 어떤 부분을 당신에게서 보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보이지 않는 방해 공작, 즉 은밀한 사보타주입니다. 만약 당신 주변의 누군가가 당신의 성공이나 성장의 위협을 느낀다면 그들은 아주 미묘한 방식으로 당신을 방해하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해 공작은 눈에 띄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잘못된 정보를 슬쩍 흘리거나 중요한 연락을 일부러 잊은 척하거나 별것 아닌 작은 실수를 저지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일들이 모여 결국 당신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결정적으로 방해합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마감 기한을 앞두고 깜빡 잊었다며 핵심 정보를 전달해주지 않는 동료, 혹은 당신의 일을 도와주는 척하면서 오히려 더 복잡하게 만드는 친구가 있다면 그들이 정말로 덜렁대는 성격 때문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런 실수들이 당신의 성공에 있어 결정적인 순간마다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그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이러한 행동의 일관성을 관찰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당신을 방해하려는 무의식적인 욕구가 있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융은 사람이 자신의 실패를 직면할 용기가 없을 때 그 좌절감을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투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당신을 방해함으로써 자신이 느끼는 열등감을 보상받으려는 심리가 작동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소리 없는 경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무언가에 성공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것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강박감을 느낍니다. 당신이 이룬 모든 성취는 곧바로 그들이 대화의 초점을 자신에게로 돌리거나 당신의 성과를 은근히 깎아내리려는 시도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좋은 소식을 전하면 진심으로 축하해주기보다는 갑자기 자신의 더 대단했던 경험담을 늘어놓습니다. 당신이 이룬 성공에 대해 이야기하면 자신은 이미 그와 비슷하거나 훨씬 더 나은 것을 성취했다고 서둘러 말합니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경쟁은 종종 깊은 열등감에서 비롯됩니다. 그들은 당신이 빛나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성공이 그들의 자존감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특정 인물과의 모든 대화가 마치 경쟁처럼 느껴진다면
그 이면에는 표현되지 않은 뿌리 깊은 원망과 시기심이 자리 잡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처럼 경쟁이 치열한 환경에서는 가까운 친구나 동료의 성공에 대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처럼 복잡한 감정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시기심을 넘어 함께 기뻐해 주겠지만 그림자에 사로잡힌 사람은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영혼 없는 피상적인 지지입니다. 당신을 비밀리에 미워하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당신을 지지하는 척, 걱정하는 척하는 가면을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과 행동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도움이 필요할 때 그들은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자리를 피합니다. 당신이 성공을 거두었을 때 그들의 축하는 어색하고 마지못해 하는 것처럼 보이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태도는 당신 삶의 중요한 순간에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 주변의 누군가가 당신에게 중요한 순간마다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자리에 없거나 당신의 성취에 대해 무관심하게 반응한다면 그들은 당신에 대해 진정으로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지지의 부족은 처음에는 알아차리기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의 성공과 어려움의 순간에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관찰하면 명확해집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라며 관심으로 포장된 통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 널 위해서야 라는 명분 아래 당신의 삶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일일이 지시하고 당신의 모든 선택을 비판하며 당신의 결정 능력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들의 진짜 의도는 당신을 돕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들어 통제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통제는 종종 사랑 어린 조언이나 진심 어린 걱정으로 위장하기 때문에 알아차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그들의 조언을 들은 후에 당신의 기분이 어떤지 살펴보세요. 만약 자신감이 생기는 대신 오히려 더 불안하고 위축된다면 당신은 지금 교묘한 형태의 심리적 조종을 당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융은 타인을 통제하려는 욕구가 자신의 내면적 혼란에 대한 깊은 두려움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스스로의 불확실성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적 불안정을 마주하는 대신 타인의 삶을 통제함으로써 안정감을 찾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신호는 당신이 없는 곳에서 퍼뜨리는 비판과 험담입니다. 당신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들은 그 감정을 당신에게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대신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에 대한 비판이나 왜곡된 정보를 퍼뜨리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소위 뒷담화라고 불리는 이 행동은 매우 교활하고 파괴적입니다. 당신이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간접적으로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고 결국 당신이 그 결과를 체감하게 될 때쯤에는 이미 상황이 악화된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뚜렷한 이유 없이 주변 사람들의 태도가 당신에게 차가워지거나 일부 친구나 동료들이 당신을 피하기 시작한다면 누군가가 당신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을 퍼뜨리고 있을 가능성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거짓되거나 과장된 소문은 원한을 품은 자의 손에 들린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평판을 훼손하고 점차적으로 당신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킵니다. 칼 융은 타인의 신용을 떨어뜨리려는 욕구가 자신의 불안감과 약점을 상대방에게 투사하려는 무의식적인 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열등감이나 불만에 차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므로써 자신의 부족함을 상쇄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당신에 대해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은 사실 당신에 대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드러내고 있는 셈입니다. 일곱 번째 신호는
당신의 성공의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태도입니다. 당신을 진정으로 아끼는 사람들은 당신이 중요한 목표를 달성했을 때 진심으로 함께 기뻐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 곁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승리를 자신의 일처럼 축하해줍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성공을 긍정적이고 보람 있는 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반면